네. 저는 지금 현재 드림 챌린지 그룹이라는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프레지라고 하는 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 프레젠테이션 도구인데요. 네, 그거 제작하고 강연하고 하는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아까 강연 중간에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뭔가 이 세상에 약간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IBM에 다닐 때 저는 이 회사가 서비스 사이언스라는 걸 하는 회사인데, 그 서비스라는 게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가격표를, 너는 고급 인력이니까 1시간 일하면 10만 원, 너는 중급 인력이니까 5만 원, 너는 저급 인력이니까 3만 원, 그렇게 붙이는 그런 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한테 그렇게 가격표를 붙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정말 고유한 역량,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 고유한 역량을 좀 살려가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약하고 강한 것들이 보완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뭉치면 되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일단 모이게 해보자, 라는 그런 플랫폼이 한번 돼보자 해서 이제 DCG를 창업을 했던 거죠. 어린 시절은 저는 완전 내성적이었죠. 네, 내성적이고, 아까 이제 빵 셔틀 이런 거 제가 장난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는 진짜 실제 왕따였거든요. 네, 주변에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이제 갑자기 성격이 막 확 변했던 게, 남자라는 동물이 좀 야비해서 제가 그 운을 탄 것 같아요. 남자는 이제 첫 번째 약한 게 초중고등학교 때는 대표적으로 계속 약한 게 주먹에 약하잖아요. 이제 저는 주먹이 약한데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안 건들잖아요. 보면은 남고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떨어져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게 한국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면인데, 저는 득을 본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잘하면 반장 시키잖아요. 반장을 하다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자리를 빛내는 그런 느낌 있죠. 반장으로서 어울리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씩 좀 대인관계 기술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이게 학교에서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네, 공부도 잘하지, 여자친구도 있지, 이러면 완전 그거잖아요. 잘 나가는 남자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성격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정말 어둡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 되게 밝아 보이세요. 외향적인 이 성격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만들어진 외향성이죠.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외향성이 제 인생의 절반이었고, 그 감춰져 있는 내면의 어떤 내성적인 면이 또 다른 절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사실 옳고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 좀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데 조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희 집은 사실 못 살았지만 돈 빼고는 다 있었거든요. 사실은 돈 빼고 모든 행복, 평화 이런 게 다 있었고, 아주 좋은 행복한, 저는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넘치니까 이제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저 자신의 사랑이 넘치면은 그럼 다른 사람을 아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 한 사람 좋아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고, 그게 실제 사업을 할 때도 시장을 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시장 자체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면 그게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동력이 사랑인 것 같고, 이제 그거를 계속 뿜어내고 실천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은? 대학 시절은 진짜 이야기하면 긴데 그냥 짧고 굵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학교 생활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학하니까 이제 제가 정말 원래 공부를 너무 잘 하던 학생도 아니었고, 과학고, 특목고 이런 애들처럼 IQ가 높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거쳐서 이제 그런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느꼈던 건 좌절감, 상실감이었거든요. 주변에 천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는 막 그 뭐 예를 들어 수학 시험, 수학 좋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일주일 동안 밤새워 해도 7시간 공부한 누구보다 못하는 거죠. 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주는 숙제도 저는 거기에 막 2, 3일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막 2, 3초 보고 있으면 이거다 답이 나오고 그런 천재들이 너무 많고 이러니까 막 상실감 사실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들하고 학점 경쟁을 하면은 못 이기겠구나. 학점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걸 경쟁해보자.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인문학의 재질이 더 있더라고요. 영어라든지 아니면 작문, 철학적 글쓰기 이런 것들이 더 자질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대학교 때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그 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천재들 때문에 느꼈던 상실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르익었던 거는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어떤 레드오션 경쟁에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손 놓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즐기는 게 오히려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다니던 학교를 나오는 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타협을 이루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저 자신도 이제 대학교 나간다라는 거를 사실은 상상을 못 해봤어요. 해서 이제 대안으로 제가 중간을 쳤던 게 뭐냐면은 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수업들을 막 들었습니다. 철학 수업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서울대 철학과의 어느 교수님 찾아가고 부산대학교에 아나운서들 트레이닝을 하는 어떤 수업 그럼 발표력이 는다더라. 그런데 또 찾아가고 부산대학교의 사회학과 학생들이 좋다더라. 이제 사회학과를 그냥 입학하면 1학년부터 쭉 이렇게 들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청강 도강이기 때문에 4학년 수업에 바로 들어가서 4학년들하고 토론하니까 4학년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면 이제 프로필이나 이력서에는 학점이라든지 이런 건 저는 볼 게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 학점은 이상하네. 왜 망쳤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에 내가 뭘 했는지. 사실 이제 공대 출신 학생으로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발표하는 능력이 약간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사회학과 학생들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건 이제 대학 생활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는 친구가 사실은 많지 않고 그렇게 됐었는데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전국 각지에 대외적으로 그냥 친구들과 아는 지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발로 찾아다니면서 얻는 지혜 같은 부분들이 더 넓어진 것 같고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실 도움되는 건 핵심적인 건 그런 것들이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능력,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공대생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거를 바라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못 바라보는 걸 공대스럽게 바라보면서 그걸 합쳐 나갈 수 있는 어떤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지금 사는데 사실은 핵심 동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네. 대학생활은 하여튼 그랬습니다. 학점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A 플러스를 맞는 건 의미가 없다. B제로나 B 마이너스만 받자. 그럼 남는 시간이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한 10시간 투자해서 B제로 B뿔을 받는다면 또 10시간을 투자해야 A 마이너스를 받거든요. 또 10시간을 투자해야 A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20시간을 포기하고 그냥 10시간만 공부해서 B제로나 B 마이너스를 받고 남는 20시간에는 다른 데 가서 수업을 듣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교훈이요. 교훈.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교훈인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왜 말씀드리자면은 자연스럽게 나라는 인간의 자연 상태, 너라는 인간의 자연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게 뭔가라는 고민을 해보면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저는 조화와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인간이 모기한테 물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항체들이 침투해온 병균과 싸우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죠. 바람이 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기 때문에 이게 딱 정적으로 투쟁이 하지 않고 있는 상태면 공기가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 숨 쉴 수 없겠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는 인력과 지구가 마음대로 자유운동을 하고자 하는 이 청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조화와 균형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양극화라든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라든지 환경오염
우리가 인간들이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착취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리사이클링이 안 되잖아요. 조화와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철학적 기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갈 수 있을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해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학교를 나와라는 얘기도 아니고 학점을 포기해라라는 얘기도 아닌데, 하지만 그것과 다른 자기만의 어떤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게 뭘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 같은 건 저는 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획은 세우는 순간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산,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은 그럼 계획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골인 것 같거든요. 목표. 어느 목표로 내가 도달할 것이며 왜 거기로 도달할 건지 라는 거에 대한 방향성이죠. 저는 이제 그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게, 이 세상이 너무 불균형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다. 이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는 거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금권주의나 황금 만능주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이 되는 것 같은데, 그중 단 하나라도 내가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뭔가 불균형적인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 이제 그 철학과 사상이 녹아있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게 제가 그냥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운 얘기를 할 때 사람 곱하기 위치 곱하기 타이밍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제주도라는 곳에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거는 이 위치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75억 명 인구가 있는데 제주도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한 5, 60만. 5, 60만. 어유, 굉장히 작은 퍼센트잖아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제주도에 태어났다라는 거는. 근데 제주도민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본인이 특별한 것 같지 않고 별로 특이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세계와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건 정말 특이한 자산이라는 거죠. 저는 이 위치 자산을 잘 살려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학생들이 본인이 정말 제주도 특이성을 살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기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그럼 분명히 어떤 특이한 이 도민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여기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만 바라보고 있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만 흉내내고 모방하려고 하고, 자기들만의 특이한 변곡점을 못 찾기 때문에, 그 궤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가다가 약간 좌절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특이한 점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강점, 이 환경과 자기 자신이라는 강점의 접점이 뭘지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 시간이 대학생활 중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그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대학교 때, 물론 아까 강의 중에도 연애라고 연애, 무조건 연애해야 돼. 그 강의를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네. 해주십시오. 대학생활 중에 네, 이거는 못하면 루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일이에요. 정말. 네, 연애를 진짜 많이 하시고요. 저는 연애하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도 회사 생활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고, 눈치를 보면서 눈치껏 대응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말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권태기가 찾아올 때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셈들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그거를 순수한 사랑이라는 동기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연애라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아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속성들은 우리가 정말 사업을 해도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같이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 모든 핵심 기반에 되는 인간적인 근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연애를 깊이 있게 꾸준히 하는 게 아주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 대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네,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말입니다. 네.